81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다 이제 제목 한번 써놔봐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더 써봐요. 옆에다가.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다시 써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 필정보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 무슨 정이에요? 권리정이네. 그렇죠?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그럼 멸실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무슨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 포괄 유정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 그럼 포괄 유정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함정을 한다고. 아까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뻔하겠네요. 그러면 거기 첫째 이제 읽어봐요. 두 번째, 자격성. 세 번째, 등기 완료 통지서의 대용. 그 다음 네 번째, 등기 필정보를 읽어봐요.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기를 형광펜 닦거나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칸을 거기에다 딱 박스를 쳐놔요. 그러면 1번은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 2번은 상서, 관공서 줄 쳐놔봐요. 관공서는 뭐예요? 무슨 성합거대?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이네요. 판결. 자, 판결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4번 먼저 봅시다. 촉탁의한 경우,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것들 나오죠. 무슨 성합거대예요? 진정성. 판결은 무슨 성? 진정성. 그럼 가로 안에 이제 봐봐요. 단 A적으로.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자, 성사한 등기 의무자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적으로 제공. 거기에서 매년 아마 등기 필정보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작년에도 출제가 된 지문이고요.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아마 등기 필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 판결에 안 된 게죠. 단 성사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딴 데 하지 말고 거기만 하라고요. 거기만. 딴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잡아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 무슨 증명이 있죠? 인감증명. 가로 안에 봐봐요. 방문 신청 출처나요. 방문 신청이 하나서. 자, 그거 하나라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인감증명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방문 신청에서. 그럼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의 논리예요. 그거 하나 잡아놓으라고. 자, 인감증명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방문 신청에서만.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가서 이제 한두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에 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혹시 83페이지에 가니까 8번이 있어요. 거기에 형광펜 쳐놔요. 주소, 정명, 정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자, 계정 전하고 계정 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주소, 정명, 정보예요. 자, 그러면 거기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권리자. 거기 형광펜 닦아놔요. 왜 그러면 주소, 정명, 정보는 왜 등기 권리자 거 제출할까요? 의무자는 왜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원리가 거기 등기명이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거기에다 형광펜 잖아요.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자, 등기 권리자 있죠? 그럼 다 헤어졌네 이제. 자, 봐봐요. 자, 우리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말소는 새로 등기명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변경이라고 한번 써봐요. 변경. 변경은 한번 읽어볼래? 지난주에 우리 줄기차게 했는데. 읽어봐요. 변경. 요거 읽어봐요. 또 다 까먹었다. 일주일 전에 변경. 객체의 변동이야.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말소와 변경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봐봐요. 전세권 변경 등기 시, 전세권 변경 등기 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봐봐요.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할까요? 등기 관리자. 근데 A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공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게 형광펜 닦아놔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공해준다. 자, 관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주고. 근데 문제가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봐봐요. 참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할 필요가, 저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를 쓸 때 뭐예요? 자, 등기 의무자도 꼭 뭘 첨부해달라고 그래요. 법무사가.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공한다? 관리자도 제공하고 의무자도 제공한다.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대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요거는 좀 크게 써드릴게요. 읽어봐요. 진세 확보 차원에서 그래. 징세. 여기 잘 읽어봐요. 뭐라고? 징세. 징세가 뭐예요? 세금 확보 차원이야. 세금 확보 차원에서. 요거 왜 크게 써놓으세요? 그냥 읽어줬더니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많아서. 징세. 그렇죠. 징세. 쓰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저 징세라고 안 그랬어요. 징세라고 그랬어요. 징세. 아무리 그렇죠. 징세가 뭐예요? 징세가. 자, 징세예요. 징세 확보 차원.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 하나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자, 믿어요. 제가 그래도 이 과목에 23년을 강의했어요. 23년. 그러니까 강의하다 보면 나올까 안 나올 게 대강 감이 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8절과 관련돼서 뭐가 나와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가로 열고 제목 하나 새로 붙여요. 자, 요렇게 하나 붙여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방법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뭐가 있다? 가로 열고,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가로 열고 뭐예요? 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방문하는 거, 방문 신청. 집에서 신청하는 거, 전자 신청.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은 올해 출격 준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자, 그러면 뒷장이 아니라 85페이지 거기 2번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전자신청. 별표 3개 놓으세요. 그러면 전자신청에도 나오는 게 뻔해. 나오는 게. 그럼 뒷장을 한번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에 보니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찾았어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자를 외우는 게 낫겠어? 할 수 없는 자를 외우는 게 낫겠어요?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참고 표시가 있어요. 형광펜 끊으라고. 비법인.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거기. 맨 위에 있잖아요. 박스. 맨 위에. 첫 번째 박스. 자,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 돼요. 봐봐요.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비법인.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맞네. 뭐예요? 법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출제는.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자, 비법인과 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믹싱해서 박찬호 장학회와 농협협동조합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삼성전자 회사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법이니까, 법인이니까. 그렇죠? 왜 자꾸 뭡니까? 이걸 삼성전자라고 읽지 말고 법인이라고 읽으라니까. 법인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읽어봐요. 자연인이라고 좀 읽어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미성년자를 좀 그러면 미자 그러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자 그러지 말고. 미자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미자, 근데 이제 금자, 한자 그랬더니 옛날에 뭐예요? 이제 이게 제한능력자잖아요. 제한능력자. 원래 금치산자죠. 금치산자가 뭘로 바뀌어요? 비성년 후견인. 한자는 뭐예요? 한정주의 한정 후견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미성년자는 어때요? 미성년자.
자, 여기 검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한자.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의 뭐다? 소멸사유다. 어때? X. 우리 대리인의 소멸사유는 뭐예요? 사, 성, 파. 그렇죠? 사망, 피성년, 후견인, 파사. 그렇죠? 제가 옛날에 틀렸다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검자 그랬더니 옛날에 뭐 명일동에 검자가 있어. 검자가 나이가 똑같아요. 저랑. 그래서 거진 친구 먹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가 고향이에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2년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데 제주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호석장에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늘 불안하대요. 그러고 박사예요. 제 후배예요. 학위까지 박사를 받았다고. 그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게요? 형님, 책 좀 주세요. 왜?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 형님 지금 130일 남았는데 1차 될까요? 그랬더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뭐예요? 자, 돼요. 자, 강의하고 있는 놈이에요. 좀 경제 쪽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예요? 박사학위가 법학 박사잖아. 법학 박사. 1차는 돼요. 1차는 됩니다. 1차는 나름대로. 근데 2차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정리가 될 때가 왔어요. 근데 교통정리 봐봐요. 오늘 6월 30일 날 뭘 보죠? 31일인가요? 30일인가요? 30일이에요. 모의고사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정리가 됩니다. 1차 갈 사람, 2차 갈 사람.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입니다. 근데 제발 좀 못 먹어도 고하라고요. 1차, 2차 나누지 말고 그냥 1, 2차 같이 가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근데 보통 뭐예요? 1차하고 2차에서 2차 포기하는 사람은 2차도 안 되더라고. 99.9%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지금 딸리고 있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패배의식을 가져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러면 두 과목을 하니까 4일이 남거든. 공부 많이 할 것 같아? 적게 할 거야? 안 해요. 여유를 부려서. 그러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라고요. 고라고. 근데 이번 기준은 어떻게 잡냐면 1차가 한 40점대, 30점대가 나오면 괜찮아요. 40점, 30점대. 그렇게 해서. 근데 딱 좋은 점수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점수가 나왔어요. 갑자기 1차에 90점, 80점 나왔다. 근데 안 되는 확률이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15군데 학원을 갔거든. 작년에 모의고사 1등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1등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그 점수가 나오면 자꾸 문제집을 뭐만 풀어요? 어려운 문제만 갖다 풀어. 어려운 문제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맹점은 뭡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꼭 뭡니까? 기초 확인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고 자꾸 그것만 풀어요. 그럼 몇 문제죠? 40문제. 어려운 문제 몇 문제예요? 8문제밖에 안 돼요. 8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문제 맞추려고 그 사람은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아니라 기초 문제를 맞추라고, 기초. 그러니까 기초 다 까먹는다. 지금 봐봐요. 속된 말로 여기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리죠. 다리가 체력이 단단히 굳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이 거진 제가 15군데 작년에 했는데 거진 100% 떨어졌어. 100%. 그러니까 혹시 점수 잘 나오더라도 좀 겸손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를 자꾸 풀어 들어가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언제는 미자가 있고요. 미자씨가 있고. 자, 검전 지금 검시삼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법인은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밑에 봐봐요. 자격자 대리인 또 행강 괜찮아요. 자, 자격자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그럼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 챙겨준 거죠? 밥그릇 챙겨준 거야, 밥그릇.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한테, 특히 공인중개사한테 전자신청을 인정한다면 변호사, 법무사는 뭐예요? 밥그릇이 없어요, 이제 밥그릇. 그러니까 전자신청에서 법무사에 무슨 비용이 나와요? 고정비용이 나온다고, 고정비용.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늘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괜찮아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따놓으세요. 진짜 괜찮아. 법무사 또 밥이야. 법무사 밥이야.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의 밥이야.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밥이야. 인테리어 업자도 밥이야.
세무사도 밥이야. 그러니까 명함 돌리러 오거든. 병함 돌리러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뭐 괜찮아요. 중개사, 중개사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특히 지방에서 공인중개사도 하면 뭐예요? 지주가 돼요. 지주가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지방 쪽으로는 뭐다? 진짜 괜찮아. 공무원들도 무시 못 하더라고, 공무원들도. 저기 지방에 가서 강의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며칠 남았어요? 자, 126일 남았어요. 화이팅 합시다. 얼마? 많이 남은 거야. 많이 남은 거. 제가 이야기했지만 126일 남은 게 1일이 남은 게 아니라 126달이 남은 거야. 6달이. 그러니까 많이 남은 기간이에요. 여기에다 365일 더해줄까요? 1년 더 한다고 생각하고 만만 1. 자, 1하면 9, 그러면 490. 요거 더해줘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올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년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건 알아두세요. 그게 세상 이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 거기 이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 자, 87페이지 3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요거 행강 괜찮아요.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사용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사용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사용자 몇 자예요? 세자. 그래서 3년으로 연결시켜버리라고. 그래서 5년으로 한다 해서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이 뭐냐 하면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마다 미리 회원가입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등록이다? 사용자 등록이야. 근데 비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비법인은 그러면 뭐 해야 돼? 방문 신청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출제한다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뒷장이 거기 88페이지 2번을 봐봐요. 2번. 자, 동그라미 2번. 거기 부동산 등기부 정보, 법인 등기부 정보 줄쳐놔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자, 박스 위에 번기부 등본 찾았어요? 법인 등기부 정보 찾았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부 정보 찾았어요? 예, 그거는 표시만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법인 등기부 정보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 정보. 이거는 간혹가다 독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할까요? 자기 집구석에 있잖아. 자기 등기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기부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독자적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89페이지 방가로 7번을 찾아봐요. 89페이지 방가로 7번. 자, 성신 찾았어요? 자, 성신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수수료 줄쳐놔요. 수수료까지만 줄잖아요. 세워봐요. 7자, 그래서 7일. 자, 이걸 3일로 장난을 많이 쳐. 그래서 3일. 근데 나머지에서는 장난을 안 칩니다. 나머지에는 장난을 안 쳐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수수료 며칠이다? 7일.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놓고,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바로 비법인입니다.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이 누구예요? 세법이죠. 그러면 2억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야. 2억은 세법 선생이지 강사지 변호사 세무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억이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2억이는 방문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방문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전자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 그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이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가니까 제9절 접수 및 심사 찾았어요? 예,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여기에서 3문제, 4문제짜리가 있어. 자, 92페이지 이번에 무슨 사유가 나와요? 각하 사유는 거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거부 처분이야. 자, 그러면 1호가 뭐예요? 1호가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1호와 2호는 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11호가 뭔지 한번 봐봐요. 오른쪽 가서. 자, 신청정보의 등기 기록에 거기 부동산 표시가 그 행강 편찮아요. 부동산 표시가 11호. 오른쪽 가서 11호.
자, 그러면, 자, 신청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그게 조심하셔야 돼. 부동산 표시, 거기가 키워드야. 원래는 등기 명인 표시였었어. 그게 바로 개정이 돼서 부동산 표시로 바뀌었어요. 그게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미 법무사는 노리고, 법무사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몇 호로 각하한다? 11호로 각하한다는 거야. 그러면 각하사유는 몇 개다? 11개라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몇 호? 2호야. 그래서 그 밑에 핵심 정리가 있어. 그걸 형광펜 박스를 딱 쳐놓으라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몇 조예요? 52조에다 규정해놨어. 규칙 52조에 요러한 것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를 예시를 해놨다고.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 한번 벌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읽어봐요.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봐봐요. 거기 1번 봐봐요. 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가설 건축물, 유치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법원에 근거가 있는 특약 동그라미잖아요. 특약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건이에요? 저당권. 다시 읽어봐요. 저당권 읽지 말고 경매라고 그래봐. 경매. 그렇죠? 저당권은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요걸 합치니까 무슨 경매가 나와? 임의 경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에서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호로 각하해? 2호로 각하한다는 거야. 이런 사유들이에요. 이런 사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놓은 거야. 이거 하도 봐봐요. 우리가 어떤 애예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봐요.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 반하는 게 뭐예요? 반사의 질서야. 그럼 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궁금증을 가지잖아.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야. 백사조, 공리행위를 하나 들어놓은 거야. 이게 반사의 질서다. 그래서 읽어봐요. 백사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규정이야. 또 국가한테 와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길래 야 이런 것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예를 들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 특약을 하면 이거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건물이죠. 이게 뭐예요? 토지죠. 여기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등기. 요거는 대지권 도세 등기.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위반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할 때로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자 봐봅시다.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농지 동그라미. 농지가 뭐 있어요? 농지의 전세권 돼야 안 돼? 그럼 2호 사유로 각하는 거야. 그럼 농지 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돼요. 각하 사유가 아니네요. 등기가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놔서 이제 본질적으로 나와야 돼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여기 1억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은 담보물건.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죠. 그러면 이게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그럼 요거하고 따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수반성 입에는 2호로 각하한다라는 거야. 거기 봐봐요. 저당 건물의 피담보 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를 신청한 경우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얘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지붕만 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읽어봐요. 일부잖아, 일부.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해. 몇 호로? 2호라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부동산도 전부, 권리도 전부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공동상속 일부, 자기 상속집만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2호로 각하하게 된다. 전원은 되지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항공사.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를 신청해 놓으면 요거는 각하에 몇 호로? 2호로 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봐봐요. 자, 가압류 등기입니다. 생각해봐요.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 법원은 관공서죠. 무슨 등기? 촉탁 등기죠.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등기관이 거부를 해. 이거는 2호 사유로 각하해버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뭘로 등기로 이루어져? 촉탁으로. 자, 그럼 거기 옆에 한번 봅시다.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서 실행제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무슨 등기일까요? 중복 등기지, 중복 등기. 그럼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돼. 이중전자권도 안 돼. 그럼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는. 자, 10번에 그 밖의 신청 취지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몇 호로 각하해? 2호로 각하한다. 그러면 핵심 정리로 다시 올라가요. 핵심 정리 제목 옆에다 써요. 자, 핵심 정리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29조 각화사유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1호하고 2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당연무효야. 당연무효. 우리 민법에서도 당연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당연무효가 있어요. 위반되고 등기되면 무슨 말소가 되죠? 직감 말소가 돼. 무슨 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등기가 설사되더라도 등기관이 직감 말소시켜. 그래서 맨날 문제가 다음 중 직감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 그러면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거기 원래 네 문제가 나와, 네 문제. 그게 엄청나게 나오는 문제. 그게 뭐예요? 완전 문제 보고야, 참고야, 참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거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죽어도 싫대요, 죽어도 싫대. 그러면 죽어도 싫대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해놔야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매년, 올해 하면 모의고사도 오늘, 내일 모레 볼 모의고사도 이호 사유가 전부 절반일 거야.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잘 해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고. 자, 94페이지로 가볼래요? 무슨 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전 정확하게 맞췄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의신청은 작년에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거든. 올해는 나오면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나와요, 올해. 자, 그러면 10절. 실행 후 조치. 여기 이제 나오는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1, 줄쳐 나와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찾아서요. 예,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의의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전산정보 처리를 마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자, 구성으로 가니까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부호를 조합한 이루어진 일련 번호 줄쳐놔요. 일련 번호. 일련 번호 밑에다 12자리라고 써놔요. 12자리. 자, 비밀 정보는 몇 개라고 써놨죠? 50개입니다. 혹시 우리 형님들은 형님들은 요거 봤을 거예요. 권리증을 보면 여기 1년 번호가 나와 있고 요 밑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 스티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요 밑에 뭐예요? 50개가 있어. 그 50개가 바로 부동산 비밀 정보야. 비밀 정보. 50개 중에 하나가 비밀 번호입니다. 그 자체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걸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럼 누설했어 안 했어? 누설했어요. 그럼 처벌받아. 2학년 1반이라고 써놔요. 2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이 뭘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엊그제 2학년 1반 그랬더니 2년 이하의 징역에 100만 원 벌금 이러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 가끔가다 이제 문제 모의고사 풀면 이렇게 나와요. 등기필 정보의 비밀 누설은 1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려요. 몇 학년 1반? 2학년 1반. 근데 시험은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나오게 되면 지문으로. 진짜 나오는 것은 거기 작성 동그라미 있잖아요. 거기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근데 봐봐요. 작성하는 경우 찾았어요? 예,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리가 있어요. 작성하는 경우. 그러면 작성하는 경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등기 신청인가. 자,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하는 경우. 이때 작성해 줍니다.
봐봐요. 이거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요거 하나만 가르쳐도 이용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의 작성, 권리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신청인과 명인이 마다 일치할 때. 왜 일치할 때만 작성하나? 그 이유는 비밀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이제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자, 이제 그동안 내용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청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A죠. 명의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권리장을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 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예요? B. 명인도 B. 그러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권리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왜 그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세권 설정한다고.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죠? B. 명인도 B.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때요? 등기 필정보를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는 만들어준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야. 전세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어때요? 자, 주체의 변동이야?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 시는 어때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금방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옆에. 그러면 동그라미 쳐요. 보전. 이제부터 써요. 보전, 동그라미.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자, 2번으로 가서요. 보전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설정 이전의 가등기라는 거야.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래서 보전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줄 쳐놔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을 박스 쳐놔요. 원래는 생각을 해봐요. 변경 등기 자체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거기 단서가 붙어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여기 뭐가 들어갔죠? 변경이죠. 원래 변경은 어때요? 변경은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봐봐요. 권리자가 추가돼. 왜 그러면 변경이라고 썼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합의는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분이 상속이 안 되니까 그때는 지분에 변동을 해야 돼. 그럼 변경 등기거든. 원래요, 변경이라는 것은 합의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거든. 근데 만약에 합의인이 2인이었어서 3인이 됐어요. 몇 인이 늘어났어? 1인이 늘어났죠. 2인에서 3인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늘어났죠.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뭐예요? 뭐가 추가되는 경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봐봐요. 일단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면 저 봐봐. 이제 써먹을 수 있죠? 이제 써먹어봐요. 이제 써먹어 봅시다. 자, 뭘 써먹어봐요?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써먹어봐요. 자, 읽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네. 직권은 누가 해요? 등기관. 신청인은? 등기관. 명의는 딴 사람. 일체, 불일체.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문제가. 의미가 그렇게 빠져나가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촉탁등기. 촉탁등기 신청인은? 항공사, 명의는 딴 사람, 일체, 불일체. 그럼 촉탁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좀 생각 좀 하시라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뭡니까? 맨날 머리가 그냥 무거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어제 처음으로 뭐예요? 어제 폭력을 한번 써봤네요. 폭력을. 애한테. 그러니까 폭력을 안 주고 겁만 줬어요. 협박을 했습니다. 난 진짜 내일 모레 시험인 놈이 뭐야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뭐야 나는 진짜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뭐다 노력하는 모습, 노력하고 점수가 안 나온 거하고 안 하고 안 나온 거는 이건 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그랬더니 뭐야 막 어제 이제 종로에서 일찍 들어가고 좀 뭐다
평상시보다 일찍 들어가요. 왜냐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한 30분이면, 뭐 15분이면 집에 가니까. 들어갔더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래서 뭐, 저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너 그러면 핸드폰 온수. 그랬더니 막 울어요. 왜 우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 끝나고 못하겠냐? 하고 이왕 끝나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저는 머리 좋은 놈은 싫다. 노력하는 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좀. 딴 애들은 막 도서관도 다니고 난리 났더라 보니까 1학년인데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울기는 앞서야 핸드폰 앞서. 그 다음에 다 앞서요. 앞서.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카톡 해야 되나? 카톡. 너 거짓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집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놓고 뒤에 깔아놓고 하는 이유는 그 거짓말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사주고부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좋은 놈 싫어요, 저는. 저도 항상 머리 좋은 놈은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지. 밤새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써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 요 자체로. 근데 여기 만약에 요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합니다. 봐봐요.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가만히 이제 따져봐요. 관공서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거든.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 그럼 신청인도 권리자, 명인도 권리자. 이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올 때는 관공서가 촉탁 등기일 때는 작성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 그럼 관공서가 권리자를 해줬으니까 권리자는 결론적으로 신청인도 같고 명인도 같잖아. 그러니까 호시탐탐 얘기를 노리겠죠. 그래서 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럼 오른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특히 몇 번을 가냐면 5번을 가봐요. 동그라미 5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뭐다? 제외한다. 그러면 작성한다는 거야, 안 해? 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그러면 시험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1번에 소유권 보전, 2번에 소유권 이전, 3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4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5번에 전세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이게 키워드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누가 일치할 때?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해오고 그냥 애우니까 암기할 사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암기할 사유. 그러니까 이번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학도 저한테 배워야 되고, 사회도 저한테 배워야 되고, 모든 걸 다 저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회 선생이었고요, 수학 선생이었고요, 가정 선생이었고요, 기술 선생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강의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가르친 애가 있어요. 내신 성적으로서. 그래서 걔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하러 고방 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치를 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저한테 배우면 뭐부터 날아가요? 주먹부터 날아가요. 주먹부터 날아가요. 주먹부터. 그래서 조카가 배우다가 도망가서 어디까지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날랐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인과 명인이 말 때, 일치할 때. 자, 나머지는 보지 마요. 안 봐도 돼. 안 봐. 나머지에서 만약에 모의고사 나왔다. 틀려버려. 틀려도 돼. 안 나오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한번 봅시다. 97페이지 제3장 무슨 등기? 표시 등기. 자, 그럼 표시 등기를 좀 감각을 익혀놔요. 봐봐요. 이런 감각을 익혀놔야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제3장 표시 등기. 이제 주변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표시 등기. 자, 표시 등기 제목에다 줄을 한번 꺼놔봐요. 자, 거기 제2장, 3장 무슨 등기? 표시 등기. 줄 꺼놓고 봐봐요. 이제, 자, 떠났어요? 그럼 표시 밑에다 사실이라고 써놔요. 사실이야, 사실.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 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부에서는 무슨 등기가 되죠? 표제부 등기가 되잖아.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시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도 할 수 있고 대의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표시는 사실이니까. 그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 신청, 대의 신청,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표시는 뭐다? 부동산의 신상이야. 그럼 신상은 기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기록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간다라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간다.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표제부. 그러면 봐봐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은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실은 사실이지. 거기에다 무슨 추정력을 줘요?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나돼 있다. 이혼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몇 개월 강제? 1개월 강제. 자,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번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 표시라는 주변 지식을 많이 깔아놔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왜 등기 목적이 기록되죠?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신상이 기록되는 거지 등기 목적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시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자,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시. 세자로 본치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주변 지식을 잘 잡아라는 거예요. 잘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신청? 단독, 대의, 직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멸실 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외움으로써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야. 표시등기는. 문제를 푸는데 만반의 준비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잡고 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접수일자.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접수일자는 기록되겠네. 자,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접수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시등기에는. 이런 주변 지식을 딱 제목 옆에다 깔아놓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표시등기는 거진 출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자, 99페이지로 가봐요. 99페이지 4번에 뭐가 보니까 하필에 뭐가 나와? 제한. 자, 현관편 쳐놓고, 요거는 양쪽 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자, 하필의 제한. 요거는 별표 3개 나와요.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 가능한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동일성과 지변의 무슨성? 양석성이 되죠. 영육물건과 임차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창설적 공동저당도 합병 가능. 그죠? 오른쪽 한번 봅시다. 필지의 승립 요건을 만족지 못한 경우는 하필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판매 특약 등기, 저당권 추가적 공동저당,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건 특히 3번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이 그동안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돼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적어놔봐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 조심해야 돼요? 주의할 거. 지역권을 하나 조심해야죠. 자, 지역권은 한번 우리 공부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여기 뭐예요? 또 여기란다. 서비스지. 서비스를 여하는 게 뭐예요? 여역지. 서비스를 성하는 게 성역지. 그럼 여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자는 절성, 주는 토지가 되네.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뭐예요?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럼 요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거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24일 민법에서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하된다. 어때? X. 요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병 X고 성역지는 합병 어때요? 가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해를 한번 완전히 이제 봐봐요.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몇 필지? 두 필지. 출발은 전세권 전부, 여역지 지역권 전부잖아요. 두 필지가 한 필지로 됐으니까 전세권 일부, 여역지 지역권 일부. 돼, 안 돼? 안 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자, 성역지는 한번 해볼까요? 출발을 다시 해봐요. 전세권 전부죠. 성역지 전부죠.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됐죠. 그럼 전세권 일부, 성역지 일부.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특히 요 파트에서 나올 때 뭔지를 조심해야 돼. 여역지로 나와 있는지, 성역지로 나와 있는지.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해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 같은 저당권. 이게 같은 저당권이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니까 같은 가압류가 아니에요. 같은 무슨 건? 저당권에 한해서. 그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그걸 이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표시 등기에서 나올 만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뭡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자, 뒷장을 넘겨서 거기 이제 뭐가 또 나와요? 자, 101페이지. 뭐가 나오죠? 제2절. 무슨 건물? 구분 건물 등기. 요거 별표 5개. 구분 건물 등기. 오늘은 지난번에 13개를 찍어준 거 테마로 지금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를 잘.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일단 토요일 날이 공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약집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등기법 문제를 푸는데 구분 건물을 못 찾았다. 저 진짜 안 나가요. 그냥 집합 건물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그러니까 책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정부 조폭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큰닝에서 합격했어. 네, 그러면 의정부 조폭 몇 년 전에, 옛날이에요. 왜 합격했어요? 그러면 공부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한 사람이야. 왜 많이 한 사람? 큰닝 할 정도면요. 뭐가 책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뭐예요? 그걸 보면. 어떤 오픈북으로 풀어도 이게 한번 구분 건물 찾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구분 건물 등기 찾아보라니까 지적 파트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파트에서. 지적하는. 그러니까 책 찾는 것도 지금 뭐예요? 체계가 못 찾았다. 그러면 뭐예요? 공부 안 된 사람입니다. 완사한다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 조폭은 벌써 이렇게 한다고. 구분 건물, 요약집 여기 있다. 자, 앞으로 출제원이 저기 감독관이 간다. 감독관이 간다. 이렇게 해요, 벌써. 이렇게는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폭은 뭐다? 뭐예요? 공부 진짜 많이 했다는 거야. 참 돈 잘 벌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조폭이니까 어때요? 조폭이니까 담력 세잖아요. 활동력 되죠. 준치력 대단하죠. 진치력 대단한. 그래서 옛날에 조폭 공인중개사 따기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조폭도 이제 옛날처럼 주먹으로 안 해요. 머리로 폭력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예요? 머리를 써야 할 때예요. 지금은 주먹을 쓰면 뭐예요? 벌써 경찰이 앞에 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조폭들이야. 머리를 쓰는 조폭들. 그렇죠, 조폭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이에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몇 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이번 달에 알 게 있어요. 그동안 내공이 많이 쌓였는데 101페이지 구분 건물 등기 볼까요? 특히 요건으로 가봐요. 요건은 일단 행간건전하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 일단 기본입니다. 구조상 독립성과 무슨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그거는 객관적 요건이야. 자, 가로 열고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주관적 요건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소유자, 의사. 그렇죠, 의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없어요.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제 외워요. 우리 또 형님들은 또 외워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상,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22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자, 무슨 의사예요? 소유자, 의사. 자, 22회 때로 갑니다. 다음 중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문에. 지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할 수 있다.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라.
자, 그럼 봐봐. 건물을 한 채 줬어요. 자, 소유자가 건물을 한 채 줬어. 구조상, 요 요건을 갖췄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걸로 집합건물로 등기하고 하는 건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 만약 소유자가 집합건물로 등기했다. 그러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다세대.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다가구가 되는 거야.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다세대의 전입신고할 때 뭐예요? 호수와 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면 대항력이 상실이 돼요. 근데 다가오는 뭐만 일치하면 돼? 지방만 일치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집합건물을 모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로. 그럼 집합건물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의사가 반영돼야 돼? 소유자 의사. 근데 바로 봐봐. 시험에 그 해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1번 아니면 5번이 많았다는 소리야. 왜 그럴까요? 1번은 주의력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1번을 딱 지나가 버리면 1번이 정답인 것은 못 찾아내요. 보통 보면 1번, 자기가 모의고사 한번 채점해봐요. 1번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1번이 정답인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에 들어가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봐봐요. 학교론이 1번부터 몇 번? 1번부터 몇 번? 4번. 4번 1번부터 40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봐봐. 나이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이대. 요거 틀렸다 20대. 요거까지 틀렸다 30, 40대. 우리 여기까지 틀렸다 형님들 틀렸다. 그러면 60대가 된다는 거야. 왜? 이 머리가 컴퓨터에서 부팅이 늦거든 늦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모의고사에 손 대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 시험 문제 넘겨봐요. 이렇게. 그럼 몇 문제 풀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띠링 울리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다다다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감독관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저번에 한번 봤는데 내가 또 봤거든. 작년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지분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바꾼이라고 내가 떨어졌어.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럼 봐도 돼. 우리 벌써 고시하는 사람들은 사법고시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봐요. 10문제 정도는 풀고 들어가요. 이렇게 10문제 정도는 풀고 들어간다고. 벌써 그럼 머리가 워밍업이 돼 있다라는 거야. 워밍업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야. 봐봐요. 40번 끝났잖아요. 41번, 42번. 민법 총칙이죠? 민법 정책이 또 학교는 끝나고 나니까 민법이 또 안 돌아가. 또 한참 있다 돌아가.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정책이 우리 형님들이 자꾸 그러나, 어려워 죽겠어. 난 민법 정책 5문제가 소나기가 내려서. 그게 아니라, 소나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려면 뭐예요? 민법 정책을 먼저 보지 마요. 넘겼을 때 저기 뒤에 있는 자, 몇 번부터? 74번부터 미리 한번 봐. 민사특별법. 그 민사특별법은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리가 이제 켜져. 컴퓨터가. 민법이 부팅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민법 정책 풀어봐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1번 문제야. 모의고사 채점하면 문제. 오답률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학원에서 저쪽 출판사에 전화가 왔어요. 1번이 오답률이니까 1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건 어려운 건 또 아닌데 쉬운 건데 내가 왜 설명하냐 그랬어요. 그거는 1번이니까 오답률이 많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률이 오답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1번률이.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잘하는 사람도 1번 틀려. 못하는 사람도 1번은 틀려. 그래서 1번 하나 건졌다. 이거 행운한 거야. 그날 이제 뭐다 복구되는 거예요. 1번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틀려요. 1번. 오늘 모의고사 1번 한번 봐봐요. 아마 절반이 될 거야. 맞은 사람 50% 떨어진 거에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1번에다 갖다 놨어요. 봐봐요. 그럼 집합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집합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안 보인 거야. 무슨 말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에서는 주관적 의사.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성으로 한번 가봐요, 구성. 자, 구성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 그럼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찾았어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표제부만 둔다라고. 표제부만 둔다. 자,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 불인정? 인정.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랑.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문제 나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으로 연결해서 연결이 되거든. 2번은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일 쉽게 출제를 할 때가 17회 때. 복도나 계단은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 17회 때 나왔던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봐요. 등기의 특징. 자, 구분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A라고 나와 있죠. 한동 건물 전부야, 일부야? 전부 동그라미. 자,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준다. 나와 있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보장되어 있다? 4부분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각 월급. 자, 이번에 아까 배웠던 거 또 나오네.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능력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표시에 대해서만 대의 신청할 수 있어. 그럼 표시와 소유권 보전 등기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게 장난을 치는 거라고, 대의와 관련돼서. 그 부분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근데 좀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102페이지. 자, 우리는 이제 형님들이 티를 뜨는 게 있어. 집합 건물 막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번이야. 3번.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의 비교. 찾았어요? 네, 그게 중요해. 자, 대지권 등기 행간편 찾아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행간편, 대지권 등기, 밑에. 대지권 등기, 척한.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뜻의 등기, 밑에. 자, 그 다음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자, 별도 등기에 있다는 뜻의 등기. 요 4개가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딱딱 동그라미 쳐봐요. 대지권 등기는 옆으로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옆에다 동그라미 쳐요. 표제부, 신청, 주등기.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자, 동그라미 쳐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자, 25일 때 갑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야. 그게, 좀 외워요, 이거는. 좀 외우면 돼, 이거는. 외우면. 또 뭐 설명했지만 1시간 만에 다 까먹을 거, 그냥. 그러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건물 동그라미.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그래서 저번에 건부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우리 대지권과 관련돼서 부기등기가 하나 있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옆에 읽어봐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렇게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 거기를 뭘로? 한동 전체 표제부로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연습을 미리 해놔요. 리듬을 타요.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별도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요 자리를 몇 번 찾아오느냐? 50번을 찾아옵니다. 50번. 요 자리 잘 기억해놔요. 자, 50번을 찾아와.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잘 봐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나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어때? X. 대지권 등기는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러면 앞에다 묶어요.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를 묶어요. 앞에다가.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뭐예요?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그러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요 다툼이 벌어지면 접수 번호에 따르는 거야. 그래서 접수 번호. 다른 거거든.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요 자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50번 아니면 100번 사이에 옵니다. 그러면 요 자리 딱 나오면 펼쳐보세요. 그러면 탁 펼쳐야 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뭐예요?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다음 중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하면 대지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 뭐예요? 대지권,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대지권과 관련돼서 부기등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야.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이게 대지권 등기야. 요거 대지권 뜻의 등기야.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건물하고 토지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돼, 안 아파요?
알죠? 그럼 부인이 아프면 남편한테 영향이 없도록 뭐다 따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를 해줘.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이제 봐봐요. 자, 건물을 이렇게 줬어요. 건물이 몇 개예요? 세 개죠. 자, 세 개인데, 자, 여기에다가 뭐예요?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줬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건물을 다 빠겠어.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요? 은행 가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건물을 줬어요. 자, 5층짜리 빌라를 줬어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돈을 안 갚으면 요거 전유 부분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별도 등기 있다는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분양 줄 때마다 이제 건축업자들이 돈을 갚으면 별도 등기 있는 뜻의 등기를 말소를 해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다 해놔야 되겠어? 요 부분만 해놔야 돼.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요 부분이잖아. 뭐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요거 조심해놔야 돼. 우리 형님들이 취약한 게 요 대지권과 관련. 봐봐, 들리는 게 그것밖에 없어. 대지권 등기 이것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외울래도 외워져요, 나중에.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105페이지 제4장 무슨 등기가 있어요? 권리의 등기. 요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